오늘은 10월 26일 현재 시각 오전 10시 49분입니다. 어제 대기를 쓰고 지금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퇴근을 하는데 다시 좀 어깨가 좀 아파가지고 어깨 물리치료를 받고 지금 집에 다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어깨가 좀 염증이 생긴 게 좀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절대 무거운 거 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어깨 좀 나았다고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다시 또 아팠습니다. 의사 말을 들어야 돼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찍었던 영상이 아침에 좀 비몽사몽간에 찍어가지고 내용이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다시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거에 이어지는 계속 연결을 시켜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 내가 그 어떤 생각의 늪이라고 해야 되나요? 계속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는 게 암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암은 내 몸에 암세포가 기생을 하면서 영양분을 빨아먹어가지고 사람의 기력을 뺏어간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암이라 그랬고, 생각도 계속 끊이지 않게 돌아감으로써, 쓸데없는 생각이 계속 돌아감으로써 그 사람이 기력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생각이, 뇌가 계속 돌아버리니까, 뇌가 이제 우리 몸의 한 25% 정도 에너지를 소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뇌가 에너지를 계속 써버리니까 사람이 이제 기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끔 유도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게 이제 평가라고 했죠. 평가를 받기 싫어서. 즉 그게 뭐냐면 현실 도피인 거예요. 현실 도피. 내 현실이 요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면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되고, 그 평가가 두려워서 자꾸 그 일을 못하게끔 스스로 자기 몸이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몰아간다라는 얘기죠. 생각을 통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끊임없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해가지고 정작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비염이 있어서 코가 간질간질합니다. 행동으로도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뭔가를 해야 돼. 제가 얘기했었죠. 제일 표현하기가 쉬운 게 시험 공부예요. 시험 공부를 해버리면 되는데, 시험 공부를 하려고 딱 앉으면은 자꾸 이제 딴 걸 하게 됩니다. 뭐 볼펜을 찾으러 간다, 뭐 지우개를 찾으러 간다, 갑자기 컴퓨터가 안 된다,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뭐 노트가 없어졌어, 막 그런 게 자꾸 발생을 하죠. 막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면, 저희 직장에도 이제 어차피 뭐 그 친구는 이걸 안 들을 거니까 새로 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자존심이 세요. 딱 보니까 이제 자존심이 세더라고요. 자존심이 세는데 뭔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못하는 게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가 싫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래서 자꾸 딴 걸 합니다. 저희가 체력 단련 시간이 있어요. 체력 단련 시간이 있어가지고
16시부터는 저희가 이제 의무적으로 운동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거를 남한테 보여주면 당연히 자기가 이제 기존에 있던 직원들보다 새로 왔으니까 못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거를 이제 스스로 이제 쪽팔리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일이 없다가 16시만 되면은 이제 갑자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계속 빠지더라고요. 저는 계속 관찰을 하죠. 그런 거를 그 친구한테 이제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 행동을 보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바쁘게 갑자기 16시가 되면 바빠집니다.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척을 해요. 실제로 그 일은 한 10분, 20분도 안 걸리는 일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퇴근 시간까지 버티는 거죠. 왜냐? 운동을 안 하려고 하면은 쪽팔려. 자기가 제일 못해. 뭐 턱걸이도 그렇고 뭐 수영도 그렇고 뭐 자기가 잘할 수가 없는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거를 스스로가 그거를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다른 일을 막 합니다. 이게 행동이죠, 행동.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정신으로도 그렇게 된다 그랬고 이제 행동으로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걸로 피해가는 방법, 그리고 행동적으로 피해가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론을 내자 그러면 왜 그러냐, 도대체 사람이 왜 그러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 DNA에서도 그게 그런 성향이 있고요. 있고 후천적으로도 그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는 어떨 때 생기냐면 강압적인 부모의 어떤 기대치가 너무 높아. 그래서 애를 공부도 시켜야 되고 그림도 그리게 해야 되고 뭐 운동도 시켜야 되고. 요새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어떤 굉장히 욕심이 많죠. 그래서 이것저것 다 시켜본단 말이에요. 다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거를 애가 취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사회에 살면은 이게 꼭 필요해 라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되게 이제 강압적으로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강압적이 되면 애가 그게 하기 싫거든요. 그게 평가가 되니까. 그래서 강압적인 부모 밑에 있는 애들이 그런 두려움에, 평가에 대한 두려움에 더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의 체벌, 학교의 체벌,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식 교육을, 내가 만약에 내 애가 있다 그러면 자식 교육을 시킬 때 애가 평생 어떤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저도 옛날에 교수님한테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스스로 그걸 깨닫기까지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지, 뭔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결국은 트라우마가 된다. 그래서 이제 가정교육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거의 동일합니다. 한 사람이 두 개의 가정을 가질 수가 없죠. 맞잖아요. 두 개의 가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 세 개의 가정을 가질 수가 있으면 그게 비교가 되지만, 무조건 한 사람은 한 개의 가정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50만큼 힘들다, 100만큼 힘들다, 이렇게 수치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50만큼 힘들든 100만큼 힘들든 힘들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애한테 난 그렇게 강압적으로 안 했어.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걔가 내가 저 집보다 내가 나아 그런 느낌을 받질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힘들면 무조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한테 어떤 강압적인 부모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다잡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 때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다 강압적이었죠. 그때는 체벌도 심했고, 왜냐하면 사람 수가 너무 많아. 자식 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애들한테 말로 해서 안 들어요. 그러면 본보기로 한 명 이제 조지는 거야. 특히 군대에서도 그러죠. 본보기로 한 명을 조지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체벌 교육 굉장히 안 좋으니까 어떤 평가에 대한 두려움, 평가에 대한 공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오늘은 벌써 10분이 넘어버렸네요. 예,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